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력이란 커플, 짝힘이라고도 하며 서로 평행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있을 때 그 힘들은 서로 상쇄되어 합력은 0이 되고 오직 모멘트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힘을 우력이라고 합니다. 우력에 의한 커플 모멘트는 프리 벡터입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두께가 얇은 평판 위에 이러한 평행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이러한 식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우력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이 평판의 이 평면을 이제 위쪽에서 바라본 그림을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면 이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 O점에 대해서 힘 F와 또한 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평행한 벡터 마이너스 F 벡터가 이러한 식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점 O점으로부터 마이너스 F의 모멘트는 이제 마이너스 F 곱하기 이 점 O로부터 직각거리 A가 될 것이고 또한 이 F 벡터에 대한 모멘트는 점 O점에 대한 모멘트는 F 곱하기 A 플러스 D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수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FA는 상쇄가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값은 모멘트의 크기는 F 곱하기 D, 즉 이 두 벡터 사이의 직각거리 D로 우리가 모멘트의 크기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모멘트의 벡터 포뮬레이션에 의한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자면 점 O점으로부터 이 힘 F 마이너스 힘 F의 B점까지의 그 위치 벡터를 RB라고 하고 또한 이 힘 F 벡터에 대한 A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RA라고 했을 때 이때 RA는 RB 플러스 이 R 벡터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일단 이 그 모멘트는 RA 곱하기 크로스 F 플러스 RB 크로스 마이너스 F가 되게 되고 이때 이러한 우리가 벡터의 그 덧셈 연산에 의해서 결국 이 RA 마이너스 RB가 이제 R 벡터가 되게 되므로 이 그 벡터 곱은 그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 또한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묶을 수가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 R 벡터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 모멘트는 O점에 대한 이 평판의 모멘트는 R 크로스 F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등한 우력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사진에 그 나타난 모멘트의 그 크기는 서로 같으며 이때 이 길이 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힘을 더 작게 줘도 이 핸들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쪽을 잡고 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커플 모멘트도 역시
모멘트의 그 부호가 아니라 이 방향성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면 어차피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때는 그 반시계 방향의 우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식으로 돌 때는 이제 시계 방향의 우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부호로 표시를 하자면 이러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멘트의 그 합력을 구할 때 그러한 식으로 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그 모멘트의 크기는 모두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일단 이 정육면체에 있어서 이제 이 윗면에 이러한 식으로 평행하게 작용하는 두 힘이 있을 때의 모멘트나, 이러한 아랫면에 이러한 식으로 평행한 두 힘이 작용하는 모멘트나, 혹은 이렇게 모서리 끝점에 이러한 식으로 작용하는 모멘트는 모두 같은 모멘트임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커플 모멘트에 의한 이러한 그 모멘트 벡터는 결국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만 유지가 된다면 어떠한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힘을 2배로 키우면 마찬가지로 이 모멘트의 크기의 값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2차원 상에서 그 우력의 결과 즉 합력 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플 모멘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배관 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배관에 이러한 식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또한 이 원통에 이러한 식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두 모멘트에 의해서 이러한 중간 그 배관의 최종적인 그 합력 모멘트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모멘트의 그 시점이 이러한 식으로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그 벡터의 시점을 일치를 시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흰 벡터의 그 덧셈 연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멘트도 이러한 그 벡터의 덧셈 연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합력 모멘트도 그 합력 모멘트라 하기보다는 이제 모멘트의 합도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모멘트를 더한 값이 되게 되며, 이때 이러한 덧셈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수적인 덧셈이 아니라 이제 벡터의 덧셈으로 연산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더하기는 항상 이러한 시그마 기호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그 벡터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모멘트의 그 합도 이러한 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그 모멘트의 합력도 결국은 이러한 불력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차원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포스 커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AB라는 어떤 강체에 있어서 이 A점에 F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A점에 작용하는 힘 F를 B점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이때는 이제 이 B점에 이제 마이너스 F와 F를 하면 어차피 합력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때도 이제 이 힘 F만 남기고 이러한 식으로 마이너스 F, F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강체에 있어서는 힘이 상쇄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그냥 이러한 식으로 굳이 안 하더라도 이 힘 F는 이 AB의 작용선 상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이제 저번 영상들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힘의 전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막대기 형상에 있어서 이제 점 A점에 힘 F가 작용을 하고 이 막대기의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이 손가락 부분에 이 힘 F를 이동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이제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힘 F와 마이너스 F가 작용을 하면 어차피 두 힘은 그 상쇄되어 0이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강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식으로 힘 F가 작용을 하나 이 마이너스 힘 F가 작용을 한 것은 서로 상쇄가 되므로, 따라서 이 두 힘은 상쇄가 되게 되는데, 힘은 상쇄가 되지만 이제 앞서 살펴본 우리가 이 우력에 의해서 이때 힘은 상쇄되지만 우력은 그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 두 힘 벡터에 의한 우력은 결국 이 힘 곱하기 이 두 평행한 벡터 사이의 거리값 d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모멘트, 즉 커플 모멘트 같은 경우는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으므로, 따라서 이 손을 잡고 있는 부분에 이러한 식으로 그 모멘트 값을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힘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이 힘 F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A점에 F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B점으로 이 힘 F를 옮기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F와 마이너스 F를 표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힘은 상쇄되고 이러한 거리 D에 대한 모멘트만 남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그림은 모두 같은 그 힘과 우력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의 전달성 원리와 모멘트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전달성의 원리는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그 조건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물체는 항상 강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그 힘이 이러한 작용선 상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슬라이딩 벡터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강체의 그 B점에 이러한 식으로 P라는 힘으로 미는 힘은 결국 A점에 P라는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으며, 이러한 원리를 바로 힘의 전달성의 원리, 즉 이러한 힘 벡터는 이러한 작용성 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 원리가 바로 힘의 전달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강체의 힘이
F1이라는 힘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F2, F3가 이러한 그 식으로 외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힘의 전달성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합력을 구하는 것은 먼저 이 힘 F2를 이러한 작용선 상에 이러한 식으로 F2로 이동을 시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F3를 그 작용선 상에 이동을 시켜서 두 개의 작용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러한 식으로 두 벡터를 표시를 해서 이 두 벡터의 합력을 R1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R1을 이러한 작용선 상에 이동을 시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F1도 작용선 상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했을 때 이제 두 작용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두 벡터를 두고 이제 이 두 벡터의 덧셈을 하면 최종적인 합 벡터 R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힘의 전달성 원리로만 우리가 그 힘을 구하고자 할 때 이제 합력은 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합력이 작용하는 정확한 지점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힘의 전달성 원리와 이번에는 이제 모멘트의 원리를 동시에 적용을 하면 이제 모멘트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작용선 상에 어떤 임의의 점 O점에서 직각거리 D1 마찬가지 방법으로 D2, D3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물론 O점은 우리가 임의의 점을 잡아도 되지만 항상 이러한 물체에는 도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이제 도심을 먼저 구하고 그 도심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러한 식의 모멘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러한 힘의 전달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작용선을 교차하는 지점의 합벡터를 구하고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O점에 이 힘을 모두 O점에다가 일치를 시켜서 합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점에 작용하는 앞서 이 D1, D2, D3에 의한 모멘트를 이러한 식으로 모두 구하게 되고 또한 이 O점에 대한 최종적인 그 모멘트의 합력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합력 R과 그 모멘트의 합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모멘트라는 것은 항상 이 힘 F 곱하기 거리 D가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합력과 모멘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 D를 직각거리 D를 이러한 식으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직각거리 D만큼 떨어진 부분에 이러한 식으로 합력 벡터 R을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어떤 우리가 좌표계를 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좌표계 없이 그 합력 벡터나 이러한 모멘트를 구하고자 할 때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각각의 분력들을 모두 좌표로 표시를 해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